이런 경험을 해봤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 또 편의점 진상 하면은 또 이게 콘텐츠가 되는 정도로 말이 많았던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을까? 왜 편의점 냉동 창고 있죠? 그 뭐라 하지?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그 냉동고, 거기 안에 여름에 덥다고 들어가는 청년이라던가, 아니면 그 일식 어묵 있죠? 그걸 일본에서는 겨울 되면 통에다가 담아서 파는데, 거기에 있는 그 오뎅들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다 찔러보는 거예요. 건드려보는 그 영상을 직접 찍어서 부 트위터 현 X 거기에 이렇게 올리는 청년들이 한동안 많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아니, 이거를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뭐가 자랑스럽다고 영상까지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느냐 해가지고, 한동안 그 트위터 거기에다가 그 바까 바보 혹은 이제 어감을 살리면은 한국에서는 뭐 땡신 아니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어감으로 치면. 현재는 그거를 아마 틱톡 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상을 찡그리게 되는데, 그 초밥집, 회전 초밥집에서 간장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누구든 사용하고 싶으면 그 간장을 이렇게 봉지에다가 담아서 쓰는데, 근데 그거를 간장을 따를 수 있는 그 입구를 콧구멍에 넣어서 막 웃어대는 그런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면서, 이제 테러 행위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모든 회전 초밥집의 간장을 이제는 믿을 수 없잖아요. 회전 초밥집 그 가게들의 이미지도 아주 실추가 되고, 그래서 아마 그 영상 올렸던 청년들은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해석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즘 것들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요즘 청년들은 뭐 무슨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모른다, 뭐 막 멍청해졌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각에서는 원래부터 청년들은 다 멍청했다, 지금까지 대대손손. 다만 요즘에는 디지털 타투라는 용어가 일본에 있는데, 이제 한번 영상을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그 영상을 이렇게 퍼나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박제가 되기 쉬운데, 한국에서는 박제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일본은 그거를 타투가 새겨지다, 문신을 하듯이 타투가 새겨졌다, 그래서 디지털 타투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영상을 올려서 공유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천하에 드러났을 뿐 원래 너네도 멍청했잖아 라는 식으로 기성세대를 오히려 되받아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해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기는 하지만 옹호를 하지는 않죠. 그런 잘못된 짓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일본 편의점에서 나는 그 향기? 냄새? 되게 묘한 냄새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맡으면 아, 일본에 왔구나 라고 느껴지기는 지고는 해요. 일본 편의점 맛있는 것들도 많고 퀄리티가 높기로 아주 유명하죠. 일본 가면은 다른 가게들도 가게들이지만, 일단 편의점을 한 번쯤 편의점을 털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실제로 일본에 가면 친구들이랑 가는 게 아니면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울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오니기리가 좀 맛있거든요. 그 시오무스비 혹시 아세요? 오니기리인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그냥 소금간만 해놓은 그런 오니기리가 있습니다. 꽤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랑 또 일본 컵누들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한 끼 뚝딱이죠. 진짜 깔끔한 맛이고요. 다른 반찬 같은 거랑 같이 먹기에도 좋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물도 중요하지만 나트륨 섭취가 중요한데, 좀 염분이 들어있는 거를 먹어라 해가지고 입맛이 없을 때는 소금 간만 한 주먹밥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좀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각광을 받았던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는 말 되게 흔하게 쓰이고 있고, 알바 이렇게 줄여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 아르바이트 어원이 독일어인 거 아세요? 아마 아바이트, 이게 일하다, 노동하다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본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아르바이터가 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르바이트가 됐는데, 또 여기도 웃긴 게,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말이 바이토라고 하거든요. 아르를 빼고. 근데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줄여서 알바, 앞을 따죠. 그래서 유학 간 한국 학생들 중에 아르바라고 했다가 아르바가 뭐야?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또 유학생분들도 오늘 바이트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바이트가 뭐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 바이토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알바 그렇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정보 마구마구 퍼드리고 있고요. 더 멀리 외국은 다르지만 미국 너구리 라면에 다시마 없는 것처럼, 미국 너구리 라면에 다시마가 없어요? 왜죠? 그리고 그 다시마 되게 엄청 귀한 거라면서요. 한국 그 너구리 라면에 들어있는 다시마가 아주 양질의 다시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먹는 게 좋대요. 말도 안 되게 고급 다시마라고 들었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구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그 너구리 라면이 정말 맛있어서 좋아하는데, 그게 만약에 너구리가 아니라 여우였어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맛있어서.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다시마 꼭 먹거든요. 원래 먹었는데 그 정보를 얻고 나서 더더욱 먹는. 근데 그러면 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완전히 플라시보겠지만 너구리 끓여 먹을 때 꼭 저는 그 물 끓기 전에 다시마 넣습니다. 뭔가 되게 다시마의 그 국물이 육수가 우러나올 것 같은, 예, 우러나오진 않을 테지만 미리 넣고 다시마를 우리고 있다, 나는 이 육수부터 제대로 맛있게 만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며 넣어서 끓이고 라면을 먹긴 하는데, 미국 너구리라고 하니까 되게 라쿤 같은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너구리 라면에는 다시마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낮아질까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아님 말고 그만큼 면을 좀 더 넣어주나? 뭐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주셨고요.